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됐죠? 매주 목요일마다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토닥토닥 위로해주는 저는 DJ 박수영이고요.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쓰다듬어주는 저는 PD 나윤석입니다. 입으로 하는 말은 아무리 능변이라도 속에 품고 있는 마음의 30%밖에 나타내지 못하지만 편지로는 깊은 마음이나 감정을 80% 이상 전달할 수 있다고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 말했습니다. 손편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단절된 현대인의 마음도 어루만져준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2016년의 마무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정성이 담긴 손편지나 카드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 어떨까요? 언제 받아도 기분 좋고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12월 8일 방울방울 라디오의 토닥토닥 목요일 첫 곡으로 양다일의 사랑했던 걸까 듣고 올게요. 어두워질 때면 어느새 혼자 남아서 그저 아침이 밝아올 때까진 밀린 생각에 잠겨있어. 이해란 게 어려워서 나 오늘은 널 믿어보려고 해봤어. 아무리 내 잘못을 꺼내도 널 미워하기엔 내 추억이 널 믿어보기엔 내 기억이 닳지를 않아. 그땐 널 많이 사랑했었나 봐. 나 혼자만 사랑했던 걸까 봐. 너를 잃어 힘든 아픔보다 내가 모르던 네 모습이 날 더 외롭게 만드는 걸. 그때 넌 나를 사랑했던 걸까. 나 혼자서 사랑했던 것 같아. No, 널 믿고 싶어. 그저 난 날이 밝아지면 어느새 잊혀지고선 다시 이렇게 하루에도 수없이 떠난 네가 그리워져. 가끔씩 또 나 널 잊기가 널 믿기가 되돌려보기엔 내 추억이 닿지를 않아. 사랑했었나 봐. 혼자만 사랑했던 걸까 봐. 너를 잃어 힘든 아픔보다 내가 몰랐던 네 모습이 날 외롭게 만드는 걸. Baby, 그때 넌 나를 사랑했던 걸까. 나 혼자서 사랑했던 것 같아. No, 널 믿고 싶어. 그저 난 나를 바라보며 사랑을 말하던 네 모습을 떠올려. 그때 그리워하는 마음과 더는 아니라 하는 마음이 아직도 날 떠날 수 없게 믿을 수도 아니 바랄 수도 없게 해.
네, 첫 곡으로 양다일의 사랑했던 걸까 듣고 왔습니다. 이번 오프닝은 저의 이야기인데요. 연말 되면 저는 친구들에게 조그만 선물과 함께 손편지를 써서 주곤 하는데요. 친구들이 그럴 때마다 요즘 손편지 보기 어려운데 너한테 받았던 손편지가 되게 기억에 남는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저는 반대로 남자라서 그런지 손편지를 제가 그렇게 많이 써본 적은 없는데요. 그래도 한번 그 손편지를 써본 기억을 되돌려 보자면, 뭐 예전 여자친구한테? 예전 네, 여자친구에게. 지금은 여자친구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기념일을 이제 뜻깊게 하기 위해 뭔가 조그만 선물과 똑같네요, 이것도. 네, 조그만 선물과 함께 손편지를 써서 보내줬던 기억이 잠깐 나네요. 뭐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추억들은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한 번쯤은 가졌을 만한 그런 추억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근데 저는 편지를 쓰는 게 좋은 게 편지를 쓰는 그 순간만큼은 그 상대방을 계속 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 사람과의 추억이 계속 생각이 나고 음, 뭔가 말로는 못했던 또 마음속 감정들을 하나 둘 이렇게 꺼내게 되다가 네. 감정이 울컥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런 거는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것 같아요. 갑자기 네,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뭐 그렇게 편지를 쓰게 뭐 예전 되는데 여자친구에게 뭐 연애 편지 쓰다가 네. 구구절절 뭐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감정 울컥해서 아, 울컥했다기보다는 그런 거 사랑이 있잖아요. 넘쳤나 막. 아,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 그냥 잘 표현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음. 것들은 이제 글로써 표현을 하면서 이제 진심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근데 쓸 때마다 안타까운 게 이 표현 못했던 내 마음을 다 전하고 싶은데 내가 글을 잘 못 쓴다. 아, 이게 표현이 안 맞아요. 된다, 글로. 음, 그래서 항상 이러죠. 내가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네. 네. 나의 부족한 어휘력을 탓하곤 하죠. 아, 그러기도 하는군요. 네. 오늘 방울방울 라디오 어떤 코너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우리 동네 뉴스, 스트레이트 뉴스가 기다리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사람책 도서관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다시 한번 저희 목요일 팀만의 코너죠. 우리 쓰담쓰담 들어주세요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꿀잼 발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우리 수영씨, 방울방울 라디오 소개해 주셔야죠. 네, 저희 보이는 라디오 방울방울 라디오는요,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반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주민이 직접 만드는 방송, 우리 동네 방송, 마을 라디오입니다. 라디오에 관심 있는 누구나 제작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출연하셔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저희 방울방울 라디오는요, 성북마을TV 홈페이지 sbtv.kr로 접속하시거나 유스트림 성북마을TV 검색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성북마을TV 채널 방문하시면 다시 보기 서비스도 제공되니까요, 많은 시청 및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게시판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사연이나 신청곡, 시청자 소감뿐만 아니라 출연 신청까지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꼭꼭 꼭꼭꼭.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하고 싶으시다면 매일 오전 10시 30분 방울방울 라디오를 찾아주세요. 저희 목요일에 토닥토닥 힐링 힐링 라디오. 라디오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방울방울 라디오는 성북구청,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성북문화재단,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합니다. 이번 주 소리 어떤 소리일까요? 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저는 한 번 듣고 바로 알겠는데요. 한 번 듣고요? 네. 이번 거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생각보다 너무 쉬웠어요. 저희 주변에서, 제 주변에서는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라. 그래요? 네. 어떤 소리죠? 바로 캐리어를 끄는 소리. 맞죠? 맞아요.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캐리어 끄는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주 듣는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들으면은 워낙에 소리가 특이하다 보니까 아, 바로 뇌리 속에 남죠. 음. 그냥 끌고 가는 소리만 들으면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무빙워크에 올라타는 소리. 지금 여기가 네. 무빙워크 그 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 거기에 올라가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거기서 강력한 힌트가 됐군요. 그렇죠. 캐리어를 끌고 가는 이 여행객분들이 그날따라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그날따라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청아하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고 네. 저도 짐을 싸서 이렇게 여행을 간 듯한 여행에 온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우리 수영 씨가 진짜 여행을 가고 싶어 하나 보네요. 소리만 듣고도 여행을 그렇게 가고 싶어요? 맞아요. 네, 이번엔 어디로 가고 싶어요? 당장 저는 다음 주에 시험 기간인데 저희 아이고. 부모님이 네. 당장 이번 주 주말 껴가지고 네. 홍콩 여행을 가세요. 우리 수영 씨만 냅두고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더 가고 싶더라고요. 네, 그렇죠. 진짜 나만 놔두고 다른 어디 누군가가 내 주변에 누군가가 이렇게 떠난다고 생각을 하면은 막 네. 가고 싶죠. 저도 막. 저도 비행기를 타고 싶어요. 네, 저도 비행기 오랜만에 타고 싶습니다. 뭔가 일상에서 좀 어딘가 떠나고 싶은 네, 그러니까요. 그 근데 비행기죠. 근데 여행을 같이 갈 만한 사람이 없네요, 지금. 친구들이랑 가면 되죠. 네, 다들 바쁘대요. 그래요? 네. 연말이다 보니까 다들 바쁜가 봐요. 그렇네요. 근데 뭐- 모임으로 바쁘겠죠, 윤석 DJ도. 저요? 네. 저도 뭐 여러 가지 일하면서 바쁘긴 한데 그래도 여행은 갔다 올 수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저희 다음 주에도 우리 수영 씨의 우리 소리를 찾아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마을의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스트레이트 뉴스 시작합니다. 2016년 제1회 성북 마을 여행 콘텐츠 공모전인 마행러고를 모집합니다. 마행러란 마을 여행러, 마을 여행에 빠진 사람, 마을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지금 설렌다면 성북마을 홈페이지에서 나만의 마행러 여정 계획서를 다운받아 제출해주세요. 12월 8일 목요일, 그러니까 오늘까지죠? 네, 그러네요. 관심 있다면 서둘러 주셔야겠는데요. 이 여정 계획서에는 설레임, 은밀함, 신선함, 아련함 등의 테마를 선택해서 내가 가고 싶은 여행 날짜, 계획, 예산 등을 작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좀 해볼까 하고 한번 이렇게 좀 적어봤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제출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왜요? 그냥 좀 여러 가지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걸리는 게 있다니요? 걸리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냥 개인적인. 네. 그래가지고 그냥 좀 몇 가지 좀 하다가 포기를 했는데요. 선정 발표는 다음 날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요. 총 8개의 팀을 선정해서 마을여행 지원금 99,900원 및 여행 키트를 제공합니다. 근데 우수 마행러에 선정되면 1등 50만 원, 2등 40만 원, 와. 3등 30만 원의 상금을 드리는데요. 내가 가고 싶은 여행도 가면서 이렇게 상금까지 받으니까 정말 좋을 것 같죠? 그렇죠. 윤석 DJ한테 한번 같이 하자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연락이라도 해주시지. 왜 나는 몰랐어. 그래서 저희 여기 코너에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살짝 아쉽네요. 오늘까지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괜찮겠죠? 한번 시간이 된다면은 오늘 안에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마을 여행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해보는 100% 체험형 공모전인데요. 마행러고 선정되면 12월 12일 월요일에서 25일 일요일 이 기간 중에 여행을 하면 돼요. 그 네. 여행 완료 후에는 마행러 여행 노트와 이미지나 영상물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가 했다면 네. 1등 했겠죠? 진짜 우린 잘할 자신 있는데. 근데 제가 정말 시험 기간이라서 19일 정도까지가 네. 너무 빠듯해서 네, 그러면 20일부터 지금이라도 갔다 늦지 오면 않았나 한번 해볼까요? 20일부터 갔다 오면 되잖아요. 진짜 할 마음 있으세요? 저요? 저는 여행 진짜 가고 싶어요. 윤석 DJ가 너무 바빠서 또. 근데 또 여기 마을이니까 마을 여행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마을 여행은 진짜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곳들이 많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 정말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17년 성북구 친절 슬로건 공모 소식입니다. 성북구의 친절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성북구의 친절행정의 비전과 목표를 담을 슬로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모명은 구민 만족과 동행, 성북 추진을 위한 친절 슬로건으로 접수 기간은 12월 10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라고 합니다.
성북구민이나 성북구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시상은 총 6명으로 최우수상 1명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우수상 2명에게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장려상 3명에게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별도로 시상식은 없다고 하니까요. 네, 혹시나 시상식 때 어떻게 차려입고 가야 되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상 받으시는 걸로 만족하는 그쵸, 걸로. 이런 거 제출을 할 때 내가 또 1등 하면 어떡하나 이런 김치국부터 맛있잖아요. 네, 시상식의 욕심이 제가 너무 많아서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아무튼 선호도 조사와 자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12월 23일 금요일 날 선정자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발표 일정은 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유의사항이 있네요. 접수 마감 당일 자정까지 접수된 작품에 한해서 등록이 인정이 되고요. 한 사람당 출품 작품 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동일인에 대해서는 중복 시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낼 수는 있지만 상은 하나만 탈 수 있다는 거, 그 점 생각을 해주시고요. 슬로건이 임의 사용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법적 책임은 모두 응모자에게 있으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입상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디서 차용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있던 슬로건을 어디서 베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좋은 글귀라고 해도 이제 솔직히 카피는 별로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성북구청 행정지원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알찬 겨울방학 준비를 위한 자기주도 학습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모집합니다.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서 자뇌와 우뇌를 고루고루 발달시키는 마인드맵을 통해서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독서토론 마인드맵, 또 경제신문으로 즐기는 체험경제 캠프, 엄마와 자녀가 서로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나눠서 부모 자녀 간 소통과 관계 증진에 도움을 주는 초등자녀와 엄마의 꿈찾기 프로그램, 엄마 꿈 따라가요 등 알찬 강좌들로 준비했습니다. 12월 7일 수요일 어제부터 선착순 모집 중인데요. 신청은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모집 강좌 또는 강좌 신청란에 자기주도 학습 지원센터를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수강료나 모집 인원 등 프로그램 운영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고요. 모집 인원의 70% 미만 시에는 이미 폐강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성북구 거주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안 되죠. 네, 성북구 주민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다 보면 정말 성북구에는 좋은 일들이 많구나, 좋은 것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성북구로 이사 오고 싶을 정도네요. 근데 제가 봤는데 이게 선착순 모집이라고 했잖아요. 네, 되게 빨리빨리 찰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렇죠. 지금 또 이제 방학이 되면은 뭘 할까 했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또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북 자기주도 학습 지원센터에서 진행되거든요, 강좌들이. 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도 뭔가 엄마 꿈 따라가요 이게 너무 만들어진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취지가. 그렇죠. 이 이제 잘하는 것이랑 좋아하는 거, 엄마랑 자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본다는 게 한 번쯤 해보고 싶네요. 네, 어렸을 때부터 꿈 얘기를 많이 부모님과 많이 한다는 게 이제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런 것들은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분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거. 네, 문의는 성북구청 교육아동 청소년 담당관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세한 정보는 성북구청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둘러보아요. 네, 지난주가 아니죠. 그 전부터 우리 방울방울 라디오의 새로운 코너 굿모닝 소설극장으로 전문 낭독단체 보키니를 만나뵀는데요. 이번 주에는 김유정 작가의 봄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키니의 굿모닝 소설극장 김유정 작가의 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소설 극장 때는 바야흐로 1930년대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점순이야 결혼을 하고 싶은 주인공인 나는 장인에게 결혼을 시켜달라고 조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인은 혼인을 핑계로 일만 시킵니다. 그런 장인에게 반발하면서도 끝내 이용당하는 순박하고 어리숙한 머슴인 주인공인 나. 과연 나는 점순이야 결혼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방울방울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과 그 궁금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장인님, 이제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그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성례고 뭐고 미처 자라야지. 하고 만다.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점순이의 키말이다.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3년 하고 꼬박이 7달 동안을 했다.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겐지 짜증 영문 모른다. 이번엔 안 돼요. 하고 대뜸 구장님한테로 단판 가자고 소매자락을 내 끌었다. 이 자식이 왜 이래 어른을? 안 간다고 뻗디디고 이렇게 호령은 제 맘대로 하지만 장인님 제가 내 기운은 못 당한다. 막 부려먹고 따로는 안 주고 게다 땅땅 치는 건 다 뭐야. 그러나 내 사실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전날 왜 내가 쇠곡에 맞은 봉우리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 밭 가생이로 돌 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컥물컥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붕붕 소리를 친다. 바위 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볕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몸살이 나려나?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을 아직 모르지만 병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오로이 마리 마 이렇게 노래를 하며 소를 부리면 여느 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한다. 웬일인지 밭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에 맥이 풀리고 대구 짜증만 난다. 공연히 소만 드립다 두들기며 아냐 이 망할 자식의 소 대리를 꺾어들라.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아냐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우라가 났던 것이다.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이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고 또 개떡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10년이 아래니까 올해 16인데 몸은 남보다 2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훤치기들 크건만. 이건 위아래가 뭉툭한 것이 내 눈에는 헐없이 감참해 같다.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제일 맛 좋고 이쁘니까 말이다.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고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나 있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 아, 그럼 어떡해? 성례시켜달라지. 뭘 어떡해? 하고 되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발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지를 친다. Loving you is easy 'cause you're beautiful. Making love with you is all I wanna do. Loving you is more than just a dream come true. And everything that I do is out of loving you.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고 마을이 하나의 도서관이 되는 성북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 마을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성북구민 모두가 사람책이 되는 그날까지 한 권 한 권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북 사람도서관의 사람책을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람책 도서관의 진행을 맡은 박수영, 나연성입니다. 수영 씨, 혹시 애완동물 키워본 경험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유기견을 한번 키워본 경험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한 10년 전에 가게를 하고 계실 때였는데 제가 아버지 가게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 없는 강아지가 한 마리가 가게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정이 쌓여 한 번 들어온 게 이제 여러 번 이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정이 쌓여서 이제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다 해서 이제는 집에서 키우게 됐죠. 그러고 한 5년 정도를 같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길을 가다 이렇게 구석구석 살펴보면은 고양이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런 분들이 네. 이제 많다 보니까 좀 고양이들이 구석구석 가다 보면은 진짜 밤 늦게나 이럴 때 보면 막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아이들은 왜 길을 잃고 저 동네를 막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가. 조금 안타까우면서도 좀 여자분들한테는 무섭게 생각할 수도 있고, 왜냐면은 고양이 눈이 이제 어두우면은 막 네네. 반짝반짝 이러면서 좀 무섭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고양이들이라고 하죠. 네. 보면은 좀 안타까운 모습과 함께 무섭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네, 이런 이제 길고양이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을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런 길고양이들을 생각하시는 캣맘, 네, 바로 서현숙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 청운초등학교에서 돌봄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돌봄 교사이면서 밤에는 또 고양이들을 돌보는 캣맘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네,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딱 어머니라는 인상이 딱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얼굴에 계속 이렇게 네. 미소가 지어져 있어가지고 보면서 아. 계속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그 돌봄 교실에 교사로 일하시면서 캣맘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두 가지 일들을 잘 병행을 하고 계시죠? 네, 우리 돌봄 교실은 이제 제가 오늘 돌봄 교실 얘기를 하러 나온 건 아닌데 네. 같은 돌봄이고 그렇죠. 아, 아, 네. 그러네요. 네. 저희 돌봄 교실은 이제 오후에 근무를 해요, 주로. 음. 오후부터 좀 저녁에 늦게까지 남아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밤 10시까지 학교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밤 10시 이후에는 여기 이제 성북구 기름동, 성북구 정릉동 이쪽을 좀 유기동물 좀 이렇게 좀 살피러 다니느라고 밤까지 좀 돌아다니는 돌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보통 몇 시 정도까지 돌아다니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거주하는 지역은 정릉동인데 네. 작년까지는 기름동에 있었어요. 네. 기름동에 있다가 이제 엄마가 올해 돌아가시고 하시면서 이제 정릉으로 옮기고 이러면서 두 지역을 지금은 이제 보고 이러다 보니까 두 지역을 다 보면 집에 돌아가면 1시 반쯤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또 이제 차 타고 또 왔다 갔다 네. 하다 보니까 그래서 두 지역 다 보면 1시 반 또 그래서 힘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릉 사니까 기름동은 월수금하고 주말만 가고 나머지 정릉은 이제 매일 집 주변이니까 매일 돌보고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좀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많이 걸리고 또 이렇게 안 보이듯 늘 가보면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또 이제 그 아이가 안 보면 주변을 서성대면서 왜 안 보일까 이렇게 좀 찾아보기도 하고 또 가끔은 이제 길고양이를 또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또 이제 우려 섞인 네. 또 거부하는 또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그런 분들을 만나면 또 좀 불편하기도 하니까 또 이제 사람이 지나가면 좀 살짝 기다렸다가 이렇게 네. 활동을 하기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네. 그런 이제 캣맘 네. 고양이 어머니 네, 캣맘 네.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또 궁금해요. 네. 계기는 일단은 동물을 어려서부터 저희 집이 좀 좋아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개를 좋아하시고 어머니도 개를 좋아하시고 또 이제 아버지는 개를 기르시다가 저희가 이제 좀 어렵게 살다 보니까 개를 못 키울 상황이 되니까 개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하시는 모습을 볼 정도로 이제 개랑은 좀 친근한 집안 분위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은 어려서부터 좋아했고 또 이제 길고양이보다는 그냥 우연히 이제 펫샵에 네. 이렇게 안쓰럽게 있던 고양이가 계속 저와 눈을 마주치면서 눈을 안 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네. 네, 그래서 그때가 제가 대학 다닐 때였는데 대학 다닐 때 이제 좀 저 혼자 자취하면서 제가 미대를 다녀서 작업실이 있었거든요. 네네. 좀 작업실이라기에는 좀 거창하고 조금 그 작은 그런 방에서 혼자 이렇게 좀 작업하다 보니까 고양이가 반가웠어요. 그래서 쟤를 데려오자 싶어가지고 그때는 뭐 이런 준비도 없이 즉흥적으로. 네, 약간은 근데 몇 날 며칠을 그 아이와 자꾸 눈을 마주친 거죠. 그래서 즉흥적이라기보다는 개를 길렀던 경험은 이제 오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데려오면서부터 고양이와의 인연은 시작됐죠. 대학생 때부터. 네. 근데 제가 대학을 조금 늦게 다녔어요. 네. 네, 저는 친구들은 81학번인데 저는 97학번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6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 이제 네. 좀 그러면서 대학을 늦게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주변에서 그 고양이 한 마리 기르면서 이제 작업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죠. 그럼 이제 고양이를 기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길고양이들한테 시선이 간 건가요? 그렇죠. 그전에는 개만 알았어요. 개나 또 집에 또 조그만 아버지가 조그만 이렇게 그 애완용 쥐 있죠? 네. 네. 이런 것도 좀 기르시고 이러셔서 애완용. 동물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쥐 하면 좀 그런데 그때 왜 하얀 햄스터 같은. 지금은 햄스터지만 그때는 왜 지금 보니까 그게 실험용 쥐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 실험용 쥐를 아버지가 어디서 한 마리 데려오셔가지고 걔가 새끼도 낳고 이렇게 그렇게 그런 걸 기르기도 하면서 동물은 워낙 친근했고
그리고 이제 그 우연히 눈을 마주친 고양이한테 이제 마음을 주면서 이제 처음 고양이를 시작한 거죠. 네, 캣맘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뭐 저희가 아는 거는 이제 뭐 먹이를 준다 이 네. 정도인데 그거 말고도 다른 활동들이 있나요? 네, 그럼요. 지금 캣맘이라고도 하고 뭐 캣데디라고도 하고 네. 남자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요즘은 어린 청소년들도 꽤 활동들을 하고요. 방송을 보니까 요즘 뭐 대학교 안에도 있고 또 뭐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이렇게 학교 한쪽에서 또 이렇게 돌보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주로 이제 캣맘들은 밥을 준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제 요즘은 밥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양이가 자꾸 많이 늘어나면 번식을 하면 또 싫어하는 분들의 또 그런 여러 애환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런 또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조합해서 좀 고양이들이 더 번식하지 않도록 불임 수술을 하는 네, 이제 저희가 보통 전문 용어로 TN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잡아서 수술시켜서 다시 그 아이가 있던 지역으로 다시 방사를 시켜줘요. 그래서 고양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요런 지역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캣맘들이. 그냥 근데- 밥만 주면 네. 고양이들이 한없이 늘어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한없이 늘어나지도 않고요. 요즘 길고양이들은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나 애완묘들은 보통 10년에서 15년 이렇게 살아요. 근데 길고양이들은 아무래도 좀 많이 상한 음식을 먹는다던가 그 음식 쓰레기 봉투 찢어서 상한 거, 짠 거 이런 걸 먹다 보니까 아이들이 병에 걸린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보통 2, 3년 또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기들도 많아서 2, 3개월 만에 또 많이 죽어요. 보통 4, 5마리 나면은 한두 마리만 살아남는 경우가 많아서 또 그렇게 생각만큼 또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그러면 이게 중성화 수술을 반대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죠. 또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도 네. 중성화를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도 태어난 생명이고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지 않는가 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죠. 그리고 또 아이들도 좀 새끼를 길러보면서 모성애도 느껴보고 이런 것도 해보게 하고 싶지만 또 이제 우리 사람도 왜 자식을 이제 고만 낳기 위해서 네. 사람도 불임 수술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안 하는 이런 또 분들도 많이 계시고 천주교 같은 데서는 또 이제 금하기도 하는데 또 요즘은 또 일부 성직자 천주교에서도 찬성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무조건 많이 날 수 없는 가정 형편에 네. 믿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또 아이를 계속 낳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사람도 하는데 동물도 그 아이가 책임지고 새끼를 다 기를 수 없는 상황에서 시켜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서 저는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전에 그 막 썩은 음식, 막 쓰레기를 네. 쓰레기 봉투를 찢어서 썩은 음식들을 네, 먹고 네. 상한 음식들을 먹고 막 짠 음식을 먹고 네.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좀 네. 뭔가 고양이들이 아픈 모습들을 자주 보시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냥 안쓰러운 마음에 무조건 데리고 막 병원으로 달려간 적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동물 치료비가 사람보다 비싸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보습학원을 운영할 때고 수입이 조금 지금보다는 나니까 그냥 막 아이들 아픈 애들 보면은 데려가서 치료도 하고 막 약도 지어다 막 뭐 이제 사료나 참치 캔에다 막 섞어서 먹이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한이 없는 거예요. 아픈 애 이게 고양 한 마리 길고양이가 눈에 띄니까 아픈 애들도 계속 눈에 띄고 점점 아이들이 막 더 시야가 폭넓어지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보습학원을 접고 이제 학교에 이제 출근하게 되면서 이제 수입도 그렇고 한없이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네. 이제 정말 어쩔 수 없이 치료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같은 아이들은 병원에 데려가서 큰 수술을 시킨 아이들도 있고요. 근데 그 외에 좀 작은 아이들은 제가 그냥 병원에서 항생제 정도 치료받아서 이제 먹여주는 정도로만 하고 일일이 다 병원에 못 데려가니까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아까 전에 그러네요. 궁금한 게 이렇게 네. 한 명 한 명 이제 네.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를 시켰고 누구를 안 시켰고 이게 나중엔 헷갈리고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네. 어떻게 알고 네. 하죠? 요거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 미국, 유럽 이런 데서 다 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지금 하는 처치가 길고양이를 잡아서 수술을 한 다음에 그 오른쪽 귀를 네. 지금 사람이 보면은 오른쪽인데 고양이한테는 이제 얼굴 보고 왼쪽 귀를 네. 이렇게 0.9cm 정도 이렇게 커팅을 해요, 일자로. 아. 그래서 한쪽 귀가 그러니까 고양이 귀가 뾰족뾰족한 게 아니라 한쪽 귀가 이렇게 0.9cm 정도 이렇게 잘려 있으면 그 아이는 시에서 구에서 이렇게 불임 수술을 시켜서 방사한 아이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게 계속 궁금했거든요. 네네. 들으면. 근데 또 예전에는 네. 그냥 캣맘들이 자비 들여서 막 해줄 때는 자르면 안 이쁘다고 또 불쌍하다고. 불쌍해요. 네. 귀를 근데 마취하고 하니까 우리 사람도 귀 뚫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개념으로 하면 마취하고 또 약 발라주고 또 이렇게 좀 치료가 될 수 있는 기간은 한 하루 이틀 걸쳐서 하니까 그리고 캣맘들이 또 보호를 또 계속 주시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표시를 해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표시를 안 해줘서 예전에는 막 다른 사람이 또 포획해가지고 또 수술하러 가가지고 아이의 배를 2번 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그렇죠. 적도 있었대요. 네, 그래서 표식은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돼요. 전 사실 표식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좀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네, 그냥- 사람도 뭐 귀에 귀걸이 여러 개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딱 그게 맞는 네. 말인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네. 고양이 하면은 조금 사람들한테 귀찮은 존재라고 인식이 될 수 있잖아요. 특히나 네. 지역 주민들한테 그쵸. 이제 막 밤에 막 고양이 막 야옹하고 울면은 막 네. 밤에 잠도 못 잔다고 맞아요. 그렇게 막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네. 분들과의 뭐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뭐 이런 건 혹시 없으셨나요? 그런 갈등이 사실은 많이들이 있고요. 저희 성북구뿐만 아니라 길고양이를 돌보는 마을에서는 그런 지금도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네. 캣맘들이 많으세요. 또 지역 주민들도 또 역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은 또 좀 겨울이라 덜한데 날이 따뜻한 여름에는 이제 저기 봄 여름에 많이 이제 그런 좀 지역 주민 간의 다툼까지도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더욱 이 TNR을 불임 수술을 시행해야 되는 게 불임 수술을 시켜주면 아이들이 발정이 안 나니까 울질 않아요. 보통 그게 아이들의 교미 때문에 발정 나고 교미하느라고 그게 많이 우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것 때문에. 그다음에 또 영역 다툼도 있긴 해요. 근데 영역 다툼 같은 경우는 이제 길고양이를 불임 수술해서 풀어놓고 그 지역을 관리하는 캣맘들이 그 불임 수술한 고양이들을 관리하면 그 아이들도 자기 영역을 지키느라고 타 지역 고양이가 못 들어오게 좀 배척을 해요. 그러니까 타 지역 고양이가 들어올 때 처음에 잠깐 하다가 걔네들이 쫓겨나니까 불임 수술한 고양이들만 유지가 되는 그 지역에서는 거의 그런 교미하는 울음소리 또 발정나서 우는 소리 이런 소리가 안 나죠. 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기름동 일부 지역은 거의 95%가 지금 불임 수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새끼 고양이가 아예 없죠. 그래서 이쁜 아기 고양이를 못 보는 아쉬움은 있지만 고양이가 더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발정난 이런 상황은 지금은 거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타 지역에서 들어온 아이들 때문에 또 저희가 지금 재개발이 지금 진행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서 이제 아이들이 갈 곳을 잃은 아이들이 가끔 이제 저희 동네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 기존에 저희가 불임수술 시켜놓은 아이들과 이렇게 싸우느라고 가끔 이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이외에 이제 발정이 나서 우는 소리는 거의 이제 저희 지역은 없고요. 하지만 저희 지역에서 조금 좀 나가면 그 지역은 또 여전히 좀 발정이 난 아이들도 있고 또 아기 데리고 다니는 막 엄마들이 먹이 찾아다니는 엄마들이 또 있고 엄마 고양이들이 있고 해서 불임 수술이 빨리 시행이 돼야 되는 게 지금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였네요. 네네. 부임수술이.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캣맘 활동을 하면서 직접 겪었던 일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죠. 제가 2003년부터 길고양이를 알게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많은 또 이제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응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싫어하셔서 항의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이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예전 일도 그렇지만 뭐 요즘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이 좀 싫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길고양이의 변 때문에. 아, 네, 용변 아이들의 그렇겠다. 용변을 보면 이제 용변 사실은 강아지 냄새보다 고양이의 용변 냄새는 좀 독특한 향과 함께 좀 고약해요. 제가 맡아도 고약하거든요. 좋아해도. 네.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더 괴롭죠. 특히 이제 창가 같은 데다가 용변을 봐놓으면 여름에는 창문도 못 열고 정말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 캣맘들은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변을 보이는 대로 치워요. 보이는 대로 치우고. 근데 또 저희가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 이런 데는 거기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치워야 되는데 그게 싫으시니까 이제 항의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좀 얼굴 붉히는 일들이 좀 가끔 있었어요. 그래도 네. 과거보다는 좀 인식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요즘은 좀 길고양이에 대한 방송도 많이 나오고 네. 또 이제 모 방송에서 하는 그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다루고 또 케이블 방송에서도 보니까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같이 이렇게 더불어 생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면서 많이 조금은 그래도 알려졌지만 아직까지는 아직도. 개를 더 많이 좋아하고 고양이는 좀 그래도 점점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낮았어요. 많아졌죠.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조금 슬픈 얘기였는데 반대로 이 활동을 하면서 뭔가 즐거웠다던가 기뻤던 그런 기억은 없으신가요? 기뻤던 거는 이제 아픈 애들 치료해서 방사하고 하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다니면 기쁘고 네. 또 이제 막 되게 싫어하셨던 주민인데 이제 우연히 그 이제 길고양이 한 마리한테 이렇게 자꾸 그 아이가 눈에 들어오셨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밥 주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항의하셨던 가족이었는데 지금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 좀 이렇게 주변 옥상에다가 새끼 고양이를 이제 옥상에서 발견하시고 그 아이가 귀여우니까 애기니까 귀여우니까 그 아이를 한 마리 기르시면서 저희가 밥 주는 거를 이제 지금은 묵인하고 계시죠. 그럴 때 정말 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그분이 가끔 동물병원 어디 가면 좋아요 하고 물어보시고 그러시면서 그분도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저희를 거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러면서 좀 저희도 힘을 얻고 기쁘고 또 이제 아팠던 아이들이 건강하게 돌아다닐 때 이럴 때 기쁘고 또 가끔 이제 전에 한 번은 어느 분이 이제 저희 고양이 밥 주는 장소에다가 이렇게 커다란 돌을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밥 놓지 말라는 경고인가 보다라고 싶어서 걱정돼가지고 저 돌을 그냥 한쪽에 치워놨어요. 근데 돌을 다시 다음날 보니까 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돌을 또 놨을까 하고 이제 걱정을 하고 돌 놓은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면서 돌을 치우다 보니까 돌 밑에 이렇게 좀 이렇게 정갈하게 쓰여진 메모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고생한다고 이제 건강 조심하라는 뭐 이런 인사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기뻤고 이렇게 또 조용히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응원을 위해서 돌을 놓은 네, 거예요? 근데 돌 밑에 메모를 놓고 이제 바람에 메모가 날려가고 날아갈 수 그래서. 네, 있으니까. 그 메모를 이렇게 눌러놓은 돌이었어요. 근데 그 메모를 밤이라서 못 보고 돌 그냥 이 자리에 밥 놓지 말라는 그런 표식인 줄 알고 돌을 그냥 한쪽에 치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돌을 치우면서 보니까 메모가 보인 거죠. 그래서 네. 이게 격려의 메시지였구나. 근데 이러고 그때 돌이 되게 그렇게 기뻤어요.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이제 메모 날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그 메모를 눌러놓으셨더라고요. 네. 네. 근데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더 경계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좀 친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길고양이와 친해지는 게
네. 저 초창기에는 저도 막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왜냐하면 친해지면 밥 주면은 얘가 이제 제가 줄 때마다 밥 주는 거 기다려서 밥 먹을 수 있고 친해지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게 친해지는 게 보니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길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이제 길고양이를 돌보다 보니까 길고양이들이 이제 고양이들은 높은 데 이렇게 올라가서 잘 앉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늘 담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이제 사람을 보고도 이제 피하질 않게 됐어요. 저희가 밥을 주고 하다 보니까. 근데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이 아이가 피하질 않아서 늘 있던 그 담 위에 그 아이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누가 이렇게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막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이제 하늘나라로 떠났죠. 그 상태로 있는 걸 보고 사람을 피하게 만들어야겠구나. 네. 그리고 또 지금 다른 캣맘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친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이제 밥과 물을 주고 사료를 주면 꼭 반드시 물도 같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료와 물만 주고 멀리서 아이가 잘 먹는지 지켜보고 사람을 좀 피하도록 하는 게 길고양이를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끔 절 보고 그래도 이제 좀 친해져가지고 기다리면서 막 따라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일부러 제가 이름도 안 줘주고 가까이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맘 같아서는 가서 막 쓰다듬어주고 막 꼬리도 이렇게 톡톡 엉덩이도 좀 쳐주고 이러고 싶은데 이 아이를 위해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좀 피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일부러 거리를 좀 두고 있죠. 네. 그래도 이런 네. 길고양이들이 조금 잘 해주는 거를 알면은 네. 이제 동화 중에 고양이의 보은이라는 동화도 있듯이 고양이들이 맞아요. 이제 그 고마움을 알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뭐 보답을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그게 적도 있나요? 사실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양이들한테 길냥이들한테 선물을 받으셨대요. 네. 저도 받고 보통은 이제 고양이 밥 주면 걔네들 쥐 안 잡지 않느냐 하는데 밥을 우리가 챙겨줘도 쥐를 잡더라고요. 잡아서 저희 대문 앞에다가 여러 번 갖다 놨어요. 쥐를 잡았어요. 네. 쥐를 뭐 생쥐도 잡아놓고 큰 쥐도 잡아다 놓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먹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잡아서 이제 죽은 쥐를 대문 앞에 갖다 놓으면 처음에는 징그러워가지고 이제 소리 지른 적도 있었어요. 근데 다른 캣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선물이라고. 근데 진짜로 보니까 이 아이가 갖다 놓고 이렇게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멀리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받아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다음부터는 고마워 하면서 이제 빗자루로다 쓸어가지고 빨리 버렸죠. 그리고 뭐 비둘기를 받으신 분도 계신다 그러고 또 이제 저는 진해도 받아봤어요. 진해요? 네. 저희 예전에 이제 살던 집에 진해가 이제 단독주택에서 저는 항상 살아서 단독주택에는 가끔 이제 주변에 공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진해가 어디서 기어 나와요. 아이고. 밤중에 이걸 갖다가 이제 다행히 죽은 진해였는데 진해를 갖다가 저기 이불 옆에다 갖다 놓은 적도 있고 죽은 진해여서 고마웠어요. 하긴 이제 네. 고양이들 사이에서는 그게 정말 귀중한 네. 양식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쨌든 제 생각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왔다는 생각하니까 징그러운 마음을 떠나서 뭉클한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그냥 고마워하면서 이제 다 갖다 치웠죠. 버렸죠. 네. 하긴 뭐 먹을 거 선물 주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네. 가장 친한 사람한테 그렇죠. 선물 주는 게 먹을 거 선물하는 거라고. 네. 맞아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길고양이들을 위한 활동을 뭔가 하고 싶다 하면 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네.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저희 보면은 주변에 이제 캣맘들을 저도 주변에서 캣맘들을 만나고 싶은데 왜냐하면 같이 좀 힘을 합해서 네. 요 지역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추진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은데 누가 하는지를 몰라요. 네. 근데 보면 어딘가 이렇게 누군가 챙겨주는 흔적들이 있어서 이 지역에도 캣맘이 있구나 하고 좀 안도를 하는데 일단은 이제 인터넷에 그런 캣맘 활동을 하는 카페들이 좀 많이 있고요. 또 이제 한국 고양이 보호협회 같은 아주 큰 활동을 하는 단체도 있고 카라라는 동물보호협회 단체도 있고 이제 다 시민단체거든요. 네. 그런 데서는 이제 고양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동물 복지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인터넷 카페 같은 데 찾아보셔도 좋고
또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카라나 한국 고양이 보호협회나 그런 단체들을 찾아서 거기 가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니까 네. 그 정보를 보시고 이제 나한테 맞는 활동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아,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네, 진짜 시간이 좀 정해져 있다는 게 너무 아쉬울 네. 정도인데요. 네. 이제 저희 앞에 카메라 보시고 이제 네. 아직까지도 길고양이나 네. 그런 길고양이들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네. 안 좋은 상황이 사실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지역 주민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여기 앞에 카메라 보이시죠? 네, 네, 네. 이쪽 보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성북구가 보니까 저 연초에 제가 그 인터넷으로 봤는데 그 여러 가지 저 8가지 중요한 사업이 이제 성북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생명 존중을 테마로 하는 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명 존중하면은 우리 사람의 생명 존중도 중요하고 또 동물의 생명 존중, 그러니까 사람의 복지를 챙기다 보면 동물의 복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의 복지를 챙길 수 있는 마을이라면 사람의 복지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 생각하고 또 가끔 지역 주민들 중에는 아유 동물한테 그럴 거 사람한테 좀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다 마음이 가는 곳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불쌍한 고아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해외의 난민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노인들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동물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 가는 곳이 많은데 나와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것을 인정해 주시고 좀 이게 저희가 틀린 활동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싫어하는 부분이더라도 우리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동물의 복지도 챙길 필요가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도 그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주말마다 가서 저는 저희 동네에 고양이 똥을 다 치우고 또 지역 주민들이 고양이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갖지 않도록 길고양이 급식소 주변은 열심히 청소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런 노력에 조금은 좀 따뜻한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말씀을 잘하세요. 네. 아니요. 이게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좀 사실은 지역 주민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아요. 또 이렇게 약간 싫어하다가 좋아하시는 그런 주민들처럼 또 마음을 열면 그 아이들이 좀 따뜻하게 우리 마음으로 다가올 것 같고 또 정말 중요한 또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추워지다 보니까 이 길고양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동차가 들어오면 네. 자동차 밑에 엔진 같은 데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이제 엔진이 따뜻하니까. 네. 길고양이들이 거기서 막 이제 밤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다 보면 새벽까지 아이들이 거기서 안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이제 아침에 시동을 걸다 보면 이게 아이가 고양이도 위험해지고 차도 망가지거든요. 이 차 엔진이 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아침에는 이제 차 타기 전에 이렇게 차를 한번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면서 고양이가 이렇게 엔진에서 빨리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한 1분 정도, 한 몇 초라도 좀 주시면 이제 똑똑똑 하고 이렇게 생명의 노크라고 우리가 또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자동차 본넷을 좀 두드려줘서 길고양이들이 좀 나갈 기회를 좀 주시면 길고양이도 보호하고 또 자동차도 보호하고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꿀팁까지 꼭 이렇게 네, 알려주시네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람 책이잖아요. 네. 책도 또 하나 추천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네, 요즘은 뭐 동물 관련 책도 좋은 책들이 참 많은데요. 네. 저희가 지금 카라라는 단체에서 그 책을 만드는 책이 있어요. 그 동물보호 단체인데 거기에서 만드는 거 이제 잡지인데 무크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간지 이런 잡지가 아니라 저희가 준비가 되면 이렇게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만드는 잡지로 잡지 이름은 숨이에요. 숨. 네, 숨이라는 잡지인데 이제 무크지고 지금 3집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3집까지 나와 있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생명 존중에 관련된 동물 복지에 관련된 또 사람과 더불어 사는 이런 사람 복지에 관련된 특히 저희 농장에 불쌍하게 사육되고 있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어차피 우리가 고기를 먹을 것이라면 그냥 잔인하게 도축된 또 잔인하게 사육된 이런 동물보다 동물의 복지를 생각해서 건강하게 사육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동물 복지에 관련된 이런 또 기사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잔인하게 사육된 동물들은 보면 항생제가 엄청 많이 투여되거든요. 네. 그렇게 항생제로 약으로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죽은 동물들은 그것 인간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동물의 복지를 생각하면서 기른 고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달걀도 그렇고 네. 무항생제 달걀. 그러면 동물들을 잘 길러야 항생제를 투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기사가 많고, 어린이들에게도 좋은 잡지, 또 어른들에게도 꼭 필요한, 또 인간에게 꼭 필요한 잡지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머, 지금 근데 벌써 30분이 넘어서요. 네. 네, 그러면 네, 질문할 건 다 해야죠. 네, 마지막으로. 네. 네. 네, 저희가 질문을 좀 바꿔서 네. 프로그램 이름이 사람책 도서관이거든요. 네. 우리 서현숙 님도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사람책 도서관에 이렇게 오게 되셨는데, 네. 이제 오셨으니까 다른 사람책을 추천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혹시나 생각하신 사람책 도서관 추천해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네, 저 주변에 참 좋은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또 같은 이런 동물보호 일을 하는 분들을 또 추천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지금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다 직장 생활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시간이 조정이 되면 제가 다음에 그분을 꼭 이제 연락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여러분을 지금 추천하고 싶은데 네. 지금 시간 조정이 좀 안 돼가지고 네. 어제까지도 막 협상을 했는데 네. 네. 부탁도 하고 협상도 했는데 시간을 어떻게 하면 조정해 보겠다고 네. 몇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좋은 분을 꼭 저도 추천해 드릴게요. 네. 그래 한 번만 성함 한 분만 알려주세요. 네, 성함 그분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왜냐하면 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럼 세 분 중에 한 분을 네. 해도 될까요? 세 분을 말씀드려 볼까요? 세 분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그럼 그분 중에 한 분이 나오실 수 있도록. 네. 네. 한 분은 김효진이라는 분이고, 아까 그 숨 잡지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이랑, 또 한 분은 가연옥 님이고, 네. 또 한 분은 좀 아무래도 안 되실 것 같으니까 그분 성명은 제가 뺄게요. 네. 그래서 네. 네, 그 두 분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와서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아, 네. 정말 이렇게 다 마무리하셨는데 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감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후딱 지나갔는데, 사실은 막 이거 동물 복지에 관련된 이런 얘기는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저희 성북구가 생명 존중의 구고, 우리 김영배 구청장님도 생명 존중을 이런 걸 기치로 내거셨을 만큼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 95%가 길고양이들 이런 거지, 부림수술도 돼 있고 하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좀 급식소 같은 것도 좀 자유롭게 놔두고 좀 행복하게 관리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런 오늘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도 또 좀 길고양이에 대해서 많이 또 애정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사람책 도서관 고양이 어머니 서현숙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정말 너무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권의 사람책이 사람도서관에 꽂혀지게 되었고, 여기 담긴 소중한 이야기는 사람도서관 팟캐스트를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책과의 만남은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성북구립 도서관에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는 그날까지 성북 사람책 도서관이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팟캐스트는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도서관 본부,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 성신여대 입구 6번 출구입니다.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방울방울 라디오를 보러 가기 위한 출발 지점이죠. 옆에 버스가 보이지만 우리가 탈 건 아니니까 지나갈까요? 계속 이렇게 걷기만 하니까 뭔가 이상하죠. 하지만 맞습니다. 직진 맞아요.
괜찮은지 한번 싹 봐주고요. 오, 오른쪽에 쉼터가 있었네요. 마트도 지나가고요. 자, 이제 우리 모두의 적 언덕입니다. 오, 거의 다 온 것 같죠? 조금만 더 걸어가 볼까요? 대단입니다. 화이팅! 월요일팀! 안녕하세요. 화요일팀, 목요일팀, 그리고 금요일팀까지 모두가 열심히 준비하는 방송 방울방울 라디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수영 씨 다음 코너 소개해 주셔야죠. 네, 일상에서의 네, 마이크 켜주시고요. 일상에서의 정말 사소한 고민부터 남들에게는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무거운 고민까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쓰담쓰담 들어주세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가족들과 친구들과도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다시 고민 해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이 되고 연말이 되다 보니까 뭔가 올 한 해에 대해서 돌아보고 이루지 못한 목표를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고민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고민들 중에 보면은 우리 수영 씨 알아요? 절반 이상이 연애 관련 고민인 거? 빼놓을 수 없죠. 빠질 수 그렇죠. 없는 주제.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까지는 지분율이 한 40%? 50%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7, 80%가 넘어가는 네, 그런 느낌이라서 언제까지 계속 이거를 무시하고 다른 고민을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연애 관련 고민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마지막 연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12월의 마지막 1년의 마지막 마지막 연애 사업이요? 네, 1년의 마지막이죠. 네. 1년의 마지막. 네, 그 연애 사업에 힘을 줄 수 있는 사연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네, 한번 수많은 연애 관련 사연 중에서 채택된 행운의 사연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부금 틀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후반의 남성입니다. 여러 가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청년 사업이다 보니까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올해 초 다른 지역에서 여러 활동을 하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일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이야기도 또 잘 통하기도 하고 제 얘기도 잘 들어주다 보니까 그냥 즐겁고 그냥 단순한 동업자 정도였는데요. 지역이 다르고 마주칠 일이 없다 보니까 연락이 오랜 시간 끊겼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적인 일로 오랜만에 마주칠 일이 있었는데요. 전화번호 교환을 하면서 사적으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억이 좀 희미해질 때쯤에 손톱이 먼저 오기도 하고요. 이때까지는 이제 친한 오빠 동생 사이였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뭔가 나오나 봐요. 본격적으로 일을 하다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근데 노력에 대한 보상이 누락되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SNS에 억울한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걸 보자마자 그 친구에게서 카톡이 오더라고요. 저는 카톡으로 억울함을 표현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대요. 그 자리에서 4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네, 전화할 때는 너무 흥분한 상태라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들어준 게 너무도 고맙더라고. 슬슬 저도 이제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4시간이나 통화했는데 이거 이 남자분도 이제 서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뒷얘기 계속 읽어주셔야죠. 네,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너한테 관심이 없었으면 여태까지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며 축하 아닌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DJ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그린라이트 맞나요? 라고 왔습니다. 저는 들어오면서 네, 생각보다 긴 사연이었는데요. 네.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진짜 언제나 연애 관련 사연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뭔가 감정 몰입도 되고 그렇죠. 네, 이거 저는 되게 몰입해서 들었는데요. 뭔가 본인 이야기 아닌가요? 아, 저요? 아, 저 아닙니다. 아, 제 이야기였으면 더 상세하게 썼겠죠. 너무 격하게 공감을 해주시길래. 아, 너무 웃기잖아요, 이 상황이. 근데 4시간 전화했다는 것에서 그러니까. 이미 와, 이거는, 글쎄요. 저는 뭐 얘기하기도 전에 이미 끝난 것 같은데요? 그 오랜만에 이제 네네. 억울한 마음을 표현했는데 선톡이 왔다고 남자가 딱 전화를 걸었어요. 아, 네. 그리고 4시간 동안 통화를 했죠. 그린라이트 같은데.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죠? 예, 제가 그래서 이 사연을 보면서 여기 추신을 하나를 적어놨더라고요. 네. 우리 DJ분들이 판단하기 쉽게 할수록,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증거를 갖다 줬다. 라고 했는데, 뭐 이게 증거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근데 뭐 보내주셨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선톡을 보내는 것보다 그쪽에서 선톡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야, 끝났네. 네. 사연 왜 보냈어요? 이거 도대체. 이거 나왔구만, 그냥. 자, 두 번째. 전화 통화를 한 게 새벽 1시에서 5시까지라고 합니다. 나 이거 계속 읽어야 돼요? 이거 아무리 봐도 끝났는데?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닌가요? 네, 자랑하려고 자랑한 그런 건가?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뭐 전화 통화를 간간히 하지만 자주 하는 편은 아니라고 하네요. 네. 뭐 이게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아무리 봐도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요. 네. 이상형이 나 이거 대신 좀 읽어줘요. 나 이거는 아닌 네. 것 같아요. 이상형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을 지칭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이거 사연 어느 분이 보내셨는지 제가 너무 좀 찾아가서 한대 네, 꿀밤을 뛰어받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드네요. 이건 뭐죠 지금 도대체? 밖에서 조선미 PD님이 네. 그린라이트 맞는 것 같다고. 네,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이거 맞는 것 같죠? 네. 근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7살 이상 난다고 하네요. 어머, 위로 아래로 이게 중요한데. 모르겠는데 위로, 아래 같은데요? 위로면은 중후반에서 위로 7이면은 글쎄요. 이게 말이 달라져. 그러니까. 위로이면은 정말 그러게요. 그거를 모르겠네. 그 따뜻한 마음으로 네네. 내가 선배로서 이렇게 토닥토닥 해줬다라고 할 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반대로 아래라면은 이건 100% 아닌가요? 100%인가요? 네. 이거는 지금 근데 밖에서 또 7살 이상이니까 위로. 네, 그러면은 그 두 가지 상황을 다 한번 이거 이거는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면 안 돼요? 그 정도는 되지 않나? 예, 이거를 네, 누군지 알면은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전화번호를 안 남겼구나. 안타깝네요. 네. 제가 이거는 다음부터는 이런 사연 받으면은 전화번호를 네, 받아놔야겠어요. 필수입니다.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네, 저희 전화 연결을 제가 네. 자체적으로 그 음성 변조로 해드릴 테니까요. 와,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받고 싶다면 이제 저희가 더 들어야 될 정보가 있네요. 많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데요. 나 이게 참. 네, 아무리 봐도 자랑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씩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위로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사연을 네, 사연에 지금 그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다양한 청년들을 이제 네, 청년들을 만나는 사업이니까. 네, 20대 중후반인데 위로 이제 7살 이상이 난다면은 청년 사업에 30대도 포함이 되기는 포함되어 하죠. 있나요? 포함이 되기는 하죠. 근데 잘 안 하시죠. 잘 안 하시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아래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갓 20살이 됐다던가 아니면은 21살 이렇게 20대 초반과 20대 어머, 초반. 만약에 20대 중반에서 25이면 설마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죠? 그거는 안 돼요. 네.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거는. 네. 어, 그런 것 같아. 20대 중후반이라고 이렇게 써주신 거를 보면은 네. 글쎄요. 일단 뭐 위아래로 모두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그럼 위로 한번 볼까요? 만약에 위로 맞다. 근데 이거는 위아래가 의미가 있나요, 근데? 네, 의미가 있어요. 그래요? 이거는 우리 연애 전문가 제가요? 우리 수영 씨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재연해도 네. 지금 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네. 좋다는 얘기 같은 거거든요, 그냥. 근데 좋단데 좀 애매해요. 네. 위로 7살 연상인 때 이거랑 네. 아래로 7살
아래로 미칠 때 이 네. 사연을 좀 다른 포인트로 읽어보면 네. 그게 있지 않을까 와, 싶네요. 이거 네, 흥미진진한데요. 한번 네, 얘기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위로면? 아, 윤석 디제이는 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아니, 똑같나요? 네, 저는 글쎄요. 저는 남자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일단 그냥 남자 입장에서는 그냥 위로 7살이든 아래로 7살이든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어요. 만약에 위로 7살이다. 그러면 그냥 좀 뭔가 동생 달래주듯이 아, 그냥 들어준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네. 제 말이 그거죠. 네, 그런 거였군요. 그냥 그러니까 위로 7살인데 1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네네. 그건 물론 정말 이제 관심과 애정이 있는 건데 이 관심과 애정이 자신이 정말 아끼는 사람으로서 괜찮게 그쵸.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 네, 맞아요, 아예 맞아요. 너무 이게 사업을 하는 그런 거라면서요. 청년 사업이라고. 그렇죠. 청년들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 그런 거 그러니까 같은데요. 내가 더 7살 연상이면 내가 더 인생 선배고 내가 더 많은 경험을 해봤으니까 얘가 이렇게 힘들어하네. 또 하필 또 노력에 대한 보상이 누락되었다고 했으니까 사회생활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다가 이 상대 남자분의 이야기가 좀 더 몰입을 하게 됐고 이제 그렇게 해서 된 거죠. 이거 뭔가 경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5시까지 그렇죠. 얘기를 한 거죠. 그것도 물론 애정과 사랑이 있는데 좀 있는데. 다른 애정과 사랑일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연애 거죠. 감정은 네, 아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그냥 좀 귀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7살 차이면 아끼는 동생. 아끼는 애기. 네, 아끼는 동생. 근데 20대, 이제 예, 그렇죠. 20대 초반이라면 만약에 미끼로 아래라면은, 일곱살이라면 네. 이제 정말 자기가 그렇게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나이 때에 1시부터 5시까지 일단 통화를 했다는 거 네. 웬만한 그냥 별로 관심 없는 남자랑 안 해요. 그렇죠. 이게 안 돼요. 그건 확실하죠. 네, 내가 뭐 더 아는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쪽에 대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거 솔직히 공감해주고 그런 호응해주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더 뭔가를 해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4시간 동안 그렇게 격하게 호응해주고 반응해주고 리액션을 해줬다. 이거는 관심이죠. 100%입니다. 네. 100%입니다. 저도 거의 99.9% 네, 동감을 합니다. 근데 0.1%는 그냥 이런 거는 있어요. 그냥 그래도 만약에 연하라고 해도 그냥 너무 친하니까 이러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거 있거든요. 많이 친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먼저 이런 얘기 할 수 있다. 뭐 4시간 정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거는 아닌가요? 우리 수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그런 것도 갑자기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정말 네. 친하니까. 네, 정말 친하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직접 만나서 이렇게 또 약간 데이트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그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 주위에 남자분이 많은지를 일단 파악해야겠죠? 오, 와 이거 꿀팁입니다, 여러분. 네, 저도 좀 배워야겠네요, 이거는. 네, 뭐 만약에 남자가 많다. 남자가 많은데 그 남자가 많은 것도 종류가 있어요. 남자가 종류가 많은 많은 건 뭐야? 그러니까 남자가 많은데 그런 남자들과 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소통을 하고 연락을 하고 좀 이렇게 만난다 이거랑 아니면은 그냥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여자 남자 둘 다 많은 거지.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딱히 소통하는 남자나 뭐 딱히 없는 것 같다.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린라이트인 거죠. 그렇게 되는군요. 네. 아니면 정말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남자들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 남자애들 내가 뭘 하는 거니? 아니 이거 되게 남자들한테 되게 공부가 잘 되는 얘기예요, 이거. 다른 소통하는 남자들도 많다고 하면은 네. 이제 아닌 거죠. 그 아닌 거고. 사람들처럼 이제 정말 친한 오빠 동생 생각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보면은 만나면 이걸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나면 많이 볼 수 네, 있다고요? 많이 만나면 이렇게 연락하는 게 보이잖아요. 카톡을 얼마나 하는지. 나한테 관심이 있고 이러면은 카톡을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죠. 그것도 처음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관심 있는 그 남자만 눈에 들어오지. 그러겠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음. 누구를 만났고 이런 것들이. 네네. 그래서 이게 별로 그렇게 남자들을 따로 만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100%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살살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정보를 얻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좀 정보를 캐내는데 나 말고 연락하는 남자가 없는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100%고 그래도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다. 뭐 근데 일단 만나면 100% 나와요. 만났을 때 일단 태도가 음. 어떤지. 내가 말했잖아요.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을 그리고- 자주 보고 있으면은 네네네. 그렇구나. 그리고 진솔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일단 사랑에 빠진 여자의 눈빛은 다르거든요. 네. 와, 나도 그런 거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네, 궁금하네요. 사랑의 정말 모르겠으면 음, 친구를 같이 만나요. 여자인 친구나 남자인 친구 이렇게 친한 제3자를 같이 만나요. 네네. 그 친구가 봤을 때 보는 그 눈빛이 있어요. 아, 얘가 사랑에 빠진 그 눈빛을 보내더라. 너희 둘이 서로 지금 좋아한다. 뭐 음. 이런 그런 눈빛이 있더라고요. 서로는 모르지만 그렇죠. 바깥에서 봤을 제3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게 맞아요. 보인다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있잖아요. 네. 남의 이제 연애는 잘 들어줘도 내 연애는 잘 모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 사연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좀 풀고 싶은데 지금 벌써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 남자분이 지금 고민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무턱대고 고백하진 않겠죠? 설마. 그렇겠죠. 그게 만약에 좀 걱정돼요. 저희 얘기를 들으면은 설마 안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건 또 무슨 이야기죠? 지금 이거는 아직 네. 판단이 다 안 됐잖아요. 그렇죠. 괜히 이 관계를 깨질까 봐. 맞아요. 이거 보니까 네. 사연 보니까 같이 사업을 하는 이제 본 동업자 뭐 이런 그쵸.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단체에서 갑자기 하려다가 얼마나 껄끄러워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안 볼 사이도 아니고 네. 계속 봐야 되는 사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CC를 하다가 깨지면은 우리 대학생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학교를 안 갈 수도 없고. 많이 껄끄러워. 해보셨나 봐요. 되게 아니, 잘 알고 계시네요. 전 아닙니다. 그래요? 저희 주변에서 전 자주 봤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같이 일을 하는 사이면은 많이 껄끄러울 것 껄끄럽죠.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신중해야 되죠. 음, 근데 또 너무 신중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진짜 네.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맞아요. 네. 타이밍이에요. 사랑은.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이거는 진짜 타이밍, 이거는 모르겠네요. 저는 남자 입장으로서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힘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가 만나는 것도 타이밍이고 헤어지는 것도 타이밍이고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한번 저는 이런 조언 해드리고 싶네요. 한 몇 번 만나보고 연말이어서 만나기 힘든가? 아니죠. 같이. 관심이 있으면 시간이 나죠. 그러니까 시간은 어떻게든 생기겠죠. 하긴 그러겠죠.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를 음. 이제 서로 마음이 있다면 함께 보내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날 집에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데이트를 해야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거예요. 이게 중간에 좀 몇 번 만나다가 네. 이제 크리스마스 날 만나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날 같이 뭐 재밌게 놀고 뭐 놀든지 뭐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하다가 집에 데려다 줄 때 그때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나요? 네네네. 그거는 진짜 맞는 것 같죠.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사귀자라는 말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 말을 안 하시는 분이 꽤 종종 있어요. 그래요? 왕왕 있어요. 이게 이게 제가 나이가 많은 언니들도 많이 만나고 나이가 30대 중후반에서 제가 20대 초반에서 이 범위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네. 근데 뭐 진짜 왕왕 있는데 이제 그 반응이 다르죠. 음. 여자 쪽에서 그 남자분이 고백을 안 했을 때 받아들이는 반응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기분이 좀 그래요. 여자 나이가 어떻든 간에 저는 당해본 건 아닌데 지금 밖에서 당해봤냐고. 그래요? 제 당해본 주변에서 거예요? 많이 당해봤어요. 본인 얘기 이게 아니에요? 최근에 그 30대 분의 언니 사연이 갑자기 떠올랐고 과거에도 20대 제 친구의 사연이 갑자기 떠올랐네요. 지금. 네, 이거 진짜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톡을 보내는 것보다 그쪽에서 선톡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4시간 동안 전화 통화도 한 경험이 있고 뭐 전화 통화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뭐 그런 적이 있었다. 세 번째,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네요. 이상형 얘기를 할 때 저를 지칭하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써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자뻑인 것 같고요. 이거 착각일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100% 착각인 것 같고요. 네. 네, 이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게 꼭 핵심이네요. 이게 아래로 7살이면 진짜 능력자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이렇게 아래로 7살 뭐 이게 나이 차 많은 사람 만나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숨만 나오네요, 저는.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만큼이나 저희의 이런 자세한 의견을 내보낸 적이 있었나 이런 오늘-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윤석 DJ가 너무 대단한 사연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거 딱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자세한 확실한 그 정답을 알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 수영 씨 있으니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전화번호를 해주시고. 알려주시면 네, 저희가 전화를 해드릴게요. 네, 전화를 해서 진짜 마녀사냥하듯이 거기 나오듯이 저희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전화번호 같이 적어주시면은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네 라디오를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 있잖아요.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네. 네, 그렇죠.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수영 씨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네, 성북마을 TV 홈페이지 sbtv.kr로 접속하셔서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취자 의견이나 출연 신청도 받고 있는데요. 네, 전화번호 꼭 남겨주세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시간 11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와, 네. 네, 목요일에 힐링 라디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소 때와는 다르게 오늘은 진짜 연애 관련, 사랑 관련 이야기들로 꽉꽉 채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고양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연애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요. 좀 가족에 대한 사랑 이야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랑 이야기를 담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늘따라 너무 왜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죠. 너무 그러니까요. 아쉬웠던 아까 날이었어요. 전에 사람 책 네. 때도 그렇고 우리 지금 이 이거- 사랑 이야기도 그렇고 그렇죠. 고민도 그렇고요. 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성북마을 TV 재방송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울방울 라디오는 성북구청 성북마을 미디어지원센터, 서울마을 미디어지원센터, 성북문화재단,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크리스마스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죠. 연인들과 함께 즐길 크리스마스를 먼저 느껴보자는 의미에서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사연의 주인공께서 꼭 정말 잘 어울리네요. 네, 크리스마스 꼭 같이 보내라는 의미에서 제가 특별히 한번 골라봤습니다. 꼭 네, 가사말 잘 들어보세요. 딱 당신에게 딱 어울리는 네, 그런 가사말이니까요. 꼭 끝까지 잘 청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엔 토닥토닥 힐링 라디오. 혹시 알고 있니? 느낄 수가 있니? 늘 자랑하고픈 네 여자친구가 되고만 싶은 걸 전부 다 주고 싶어 잘해주고 싶어 단 그 다음에 겨울 넌 너의 곁에 있을게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눈꽃이 피어나 또 빛이 나 눈이 부신 너처럼 사랑할 수밖에
나도 믿기지 않아 지금 네가 내 옆에 이렇게 손 꼭 잡은 채 걷는다는 게 하얀 눈보다 더 뽀얀 네 볼에 키스해줄게 baby 빨갛게 물들게 baby